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복원하고 해안포에 포구를 개방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도 상응 조치를 예고하면서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얀색 목재에 얼룩무늬를 칠한 임시초소가 보이고 나무로 만든 감시소도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의 모습입니다. 북한은 11월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입니다. 5년 전 남북은 9.19 합의에 따라 각각 비무장지대 내 GP 10곳을 완전 파괴했고 한 곳은 원형은 보존하되 병력과 장비는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북측 GP는 160여 곳에서 150여 곳으로 남측 GP는 60여 곳에서 50여 곳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먼저 나무로 감시소 등 GP 시설물을 임시 복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반동총이나 고사총 등 중화기도 들여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평소 한두 건에서 최근에는 10건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도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공언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우리도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안 하고 있는 게 더 바보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GP 복원과 해안포 포구 개방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우리 군도 상응 조치를 예고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 등 많은 범죄자가 수감됐던 대구교도소가 50여 년 만에 신축교도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실탄으로 무장한 경찰뿐만 아니라 헬기까지 투입한 삼엄한 경계 속에 재소자 이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실탄이 든 권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칩니다. 신축 교도소로 수감자 호송을 앞둔 대구 교도소 주변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윽고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자, 호송 배열이 다 됐나요? 자, 그럼 출발시키겠습니다. 자, 출발! 일사불란하게 차량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재소자들을 태운 법무부 버스는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교도소를 빠져나와 신축 교도소로 향합니다. 하늘에선 헬기가 이동 경로 주변을 경계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철통 같은 경계를 이어갑니다. 무장경관이 배치되어 있고 그 도로 중간중간마다 교통을 관리하면서 혹시 뭐 탈주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주변에서 경력들이 배치해서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교도소 수감자 2,200명이 달성군 화원에서 18km 떨어진 합인면 신축 교도소로 호송됐습니다. 지난 1971년 지어진 대구 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에 따라 52년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연쇄살인마 유영철을 비롯한 강력 범죄자와 거물급 조직폭력배 등 많은 범죄자가 대구 교도소를 거쳐갔습니다. 지금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사건으로 복역 중인 갓갓 문형욱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등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리를 옮긴 옛 교도소 10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엔 산책로와 쉼터, 문화체험 공간 등이 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26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의 청사와 수용동 등 교정시설 28개 동을 갖춘 신축 교도소도 다목적 시설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준입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우리나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결과로 끝났습니다. 엑스포 개최 도시로 부산이 유치 전에 실패하고 사우디 리야드가 큰 표차로 선정됐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30 엑스포는 5일머니를 앞세워 우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우디의 리야드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리야드가 119표, 이어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를 받았습니다. 뒷건표는 없었습니다. 당초 우리는 2차 투표까지 끌고 간 뒤 대역전극을 노린다는 전략이었지만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득표율로 손쉬운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송구함을 전하면서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182개국을 만난 우리의 자산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외교적인 그러한 새로운 자산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쉬운 결말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부산의 도전은 계속된다며 정부, 부산 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2035년 엑스포 유치 재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00일 넘게 치열한 유치전을 펼쳐왔던 우리나라는 세계 박람회 기구 BIE 총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마지막까지 회원국들을 상대로 득표전을 벌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우리 연사들은 최종 PT에서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사우디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유치위 자문역인 김희태 부산대 교수는 사우디의 천문학적인 자금과 경제난이 심화한 저개발 국가의 몰표 등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도한대입니다. 지난 2015년 엑스포 유치 의사를 처음 밝힌 부산. 5달 만에 시민 139만 명의 서명에 동참하며 엑스포 유치에 열정을 보여줬고 2021년엔 국제박람회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좌절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부산 시민들은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부산시는 비록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부산 시민과 정부, 기업, 부산시가 하나의 팀이 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사들이 응급실을 기피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임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처리한 농성을 벌이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여야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3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시다. 지금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으로 표결을 막아보려 했지만 다수 의석 민주당의 반대표에 가로막혔습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철야 농성에 이어 본회의 불참 등으로 강력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열려야 할 본회의를 민주당만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탄핵 소추권을 당리 당량만을 위해 상습적으로 남용하며 75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국회 의사 일정조차도 이렇게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그 행태는 여당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탄핵안까지 겹치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신의 진단서 만들고 눈도장 찍고 내년도 말이나 내 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미일 3국과 호주 등 4나라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계속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자들에 대한 독자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과 호주 등 모두 4개 나라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들 4개국이 처음으로 조율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떤 제재 카드도 꺼내들지 못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무기 수출 업체나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북한 인사 8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목록엔 대남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 조직 김숙희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김숙희가 군사와 에너지 분야 등을 목표로 삼고 관련 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노려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저명한 기관이나 인물을 사칭해 이메일을 보낸 뒤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별도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듬해인 1988년 처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해제와 재지정을 거쳐오다 2017년 11월 이후 테러 지원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네, 저희가 정리한 뉴스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